자, 봅니다. 자,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음양오행설 그렇잖아요.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음양오행설. 음양이라는 것과 이제 오행이라는 것이 합쳐진 계기를 이제 이해했죠. 그죠? 분리해서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동종운동의 변화와 그것의 표현법이 오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음양오행설을 이해한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이제 오행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자, 좀 전에 목, 화, 토, 금, 수에서 이 목, 화, 토, 금, 수의 탄생 비밀을 알았죠. 그죠? 그래요. 사상에서 목, 화, 금, 수의 사행이 나오고 그것의 충기에 의해서 진술, 충미, 고라 그랬죠. 그죠? 이들의 집이 나왔죠. 창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런다? 토라 했고요. 그걸 갖다가 쭉 우산대처럼 중심 잡아서 뽑았더니 뭐가 되더라? 그게 중앙이었다. 그래서 이제 중앙토라고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 지금 이 오행이 나오는데 이 오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봐서 여기가 수, 북방이라 그랬고 여기가 수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수, 여기 뭐라 그랬죠? 여기는 화, 이쪽은 목, 여기는 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앙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쭉 뽑아 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뭐를 다 이걸 토로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오행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작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작용을 갖고 있다. 그 작용을 어떻게 하냐면 생해주는 방향과 극해주는 방향이 있다. 생극을 가지고 있다. 오행은 뭐를 가지고 있다? 생극. 오행은 생극으로서 또한 변화의 원리를 갖는다. 오행은 생극으로서 또한 변화의 원리를 갖는다. 생극으로서 변화를 갖는다. 그래서 우선 생해주는 이치를 한번 보자. 생해주는 이치. 생해주에서는 여기가 수죠. 수는 수생목. 수생목. 자, 여기가 겨울이고,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겨울이 가면 뭐가 온다 그랬죠? 봄이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겨울이 오면 봄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간다. 여기서 이제 수생목 그러는데 여기서 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이라는 말은 나타라는 말이 있고, 예, 이어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어가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생목 할 때는 수는 목을 낳고라는 말도 되고 또 뭐 수는 목으로 뭐 이어간다. 어느 게 더 부드러울까요? 이어간다는 말이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이 생을. 그러니까 수생목, 수는 목으로 이어간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 뭐죠? 목생화라고 그래요. 목생화. 역시 마찬가지죠. 목은 어떻게? 화로 이어간다. 그 다음 이렇게 내려오죠. 화생토. 요거는 왜 그러냐? 아까 이야기했죠. 4개의 기둥에 있다는 4개. 사방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산처럼 쫙 빨았더니 어떻게 됐더라? 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토를 갖다 중앙에다가 그려놓는 거예요. 중앙에다 그려놓고 자 보면 화생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화는 뭐? 토로 이어간다. 토로 이어간다. 그 다음에 토생금 그래. 토생금. 근데 역시 뭐? 토는 금으로 뭐? 이어간다. 그리고 다시 금생수. 이렇게. 금은 수로 뭐? 이어간다. 이어간다. 이해가셨죠? 요게 이제 생의 원리예요. 생의 원리. 생의 원리. 반드시 이 오행은 이렇게 정방향으로 가는 이런 생의 원리가 있고 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극의 원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생만 있으면은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무가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 높이 올라가겠죠. 하늘로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끝없이 올라가고. 네, 우선 이론적으로는 끝없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끝없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안 죽어. 여러분들은 안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영생한 거지 영생. 그 좋은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는 그건 안 좋죠. 안 좋죠. 힘도 없는데. 아니 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영생을 하는데 뭐 다시 또 이것도 그러면 나라에 재난이 와요. 작동. 그러니까 뭐냐면 생만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생만 있으면은요. 그게 뭐든지 그런 거예요. 제어되지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지구는 멸망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지구는 곧 멸망을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생이라는 그 개념을 반대에 극이라는 것이 있어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만 해버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 한번 돌아보세요. 수생목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하면은 얘는 뱉어서 어떻게 되겠죠? 뱉어 죽죠. 이거는 이게 뱉어 죽는 거예요. 뱉어서 반드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이 어느 정도 내가 배가 불렀어. 배가 부르면은 그거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는 게 있겠죠? 운동을 해서 내가 빼거나, 그죠? 빼거나 아니면은 흘려 얘를 오는 것을 좀 어떻게 막아요. 막아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오는 것을 막거나, 그죠? 내가 빼내거나 그렇게 하면은 균형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바로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생만 있으면은 되질 않는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극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생도라면은 그죠? 생도라면 극도가 있어야 된다. 극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아까 생도를 갖다가 오행을 전체로 이렇게 중앙 황토로 말고 전체로 분류를 할 때는 이렇게 또 그릴 수가 있다 그랬다. 그러면 수생목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또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도다. 오행의 생성, 생도. 오행의 생도다. 그 다음에 이제 극도를 보자. 극도는 뭐냐면은 수는 이렇게 화를 극해요. 수는 화를 극한다. 화를 극한다. 화는 금을 극한다. 화, 극, 금. 그 다음에 금은 금극목 그래가지고 목을 극한다. 목은 다시 목극토 그래가 토를 극한다. 토는 토극수 해가지고 수를 극한다. 이렇게 이제 극도가 나가. 자, 오행의 생극도인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밖에 거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 하얀 줄 이렇게 이어서 가는 거 요거는 이제 생도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 순환도. 요거는 이제 생도다. 생도. 오행의 생도. 그 다음에 별표 모양처럼 이렇게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렇게 하면은 극도라 생극도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그 오행에서는 반드시 외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것은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야 된다. 자, 생도를 한번 보죠. 오행의 생도를 봅니다. 생도. 오행의 상생도라 그래. 이거 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상생도. 요거는 그럼 뭐가 된다? 상극도가 되겠죠. 자, 오행 상생도, 상생을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져야 되는 게 이거는 외워라. 이거는 외워야 될 부분은 반드시 외워줘요. 자, 요는 오행하는 이제 여기서 봅니다. 수부터 볼게요. 아니 목부터 볼까요? 목으로 먼저 할게요. 목, 생 뭐죠? 화. 요거는 외워라.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된다. 목, 생, 화. 그 다음에 화생토죠, 그죠? 화생토. 그 다음에 토생금. 그 다음에 금생수.
다음에 수생목. 자, 요거는 이제 오행의 뭐 상생도라는 거죠. 그럼 외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오행의 상극도를 한번 보죠. 상극도. 상극도. 상극은 봅니다. 목으로부터 출발하면 목극토 그래요. 목극토. 목극토. 그 다음에 봅니다. 여기 토, 뭐, 토는 뭐, 그 다음에 뭐, 토극수. 토극수. 그 다음에 수극화 그랬죠. 수극화. 그 다음에 화극등. 그 다음에 금극목 그래.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거는 상극, 이거는 상생도. 상극, 상생, 상극.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하고, 자 봅니다. 목은 화를 생한다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한다. 그리고 또 목은 뭐 한다고요? 목은 토를 뭐 극한다. 반드시 목은 화를 생하고 또 목은 뭐를 극해? 토를 극한다. 이런 부분을 개념을 반드시 외워둬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건 오행의 정의야. 요 기본을 놓치면 안 돼. 요거를 계속 이제 앞으로 요걸 써먹게 돼. 요걸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목은 반드시 뭐 목은 화를 생하기도 하지만 목은 뭐 토를 극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거는 목을 가령 이걸 갖다 나무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목을 나무라고 한번 표현해. 물론 목은 꼭 나무가 아니에요. 목기라 그래가지고 나무. 이게 왜 목을 가지고 나무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목은 어떤 저장되어 있던 기운들이 팍 솟구쳐 나가는 힘이에요. 저장되어 있던 힘이 팍 솟구쳐 나가는. 어떤 사람으로 말하면은 내가 뛰어나가는 저 정문하고 저 대문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기운이 분출돼 나가는 기운이에요. 근데 그것이 보니까 마치 그러한 기운들이 어디에 비율이 되냐면 땅 속에 있는 나무들이, 땅 속에 있는 새싹들이 봄에 막 올라올 때 그 얼음을 다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 기운하고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목을 갖다가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지만 사실은 목은 나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건 비유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목을 나무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이 화를 불에다가 비유를 해봅시다. 그죠? 화를 갖다가 비유를. 그럼 화라는 거는 뭐냐면 화라는 거는 발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어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피어나가는 거예요. 피어나가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화를 갖다 불로 표현하면, 자, 목은 불을 피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뭘 생해주는 거죠. 불을 생해주는 거예요. 자, 불을 생해. 그러니까 이제 목생화인데, 또한 목은 아까 토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 외워야죠. 극한다 그랬죠. 극한다. 아, 목을? 목극토 그랬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토라고, 토를 갖다가 흙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흙인데 이게 나무예요. 나무에 목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목이 이거를 갖다가 심으려면은 땅을 극해야 안 극해? 그렇죠. 극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걸 뚫고 나가야 되니까 목을 극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이 흙은 흙에 양분이 있어요, 없어요? 흙의 양분을 목이 어떻게 해요? 빼먹죠. 그러니까 뭡니까? 극을 해요, 안 해요? 목이 흙을 극하죠. 그러니까 목극토야. 이렇게 이런 원리 체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해하지는 안 돼. 마찬가지로 화는 화생토 그랬어요. 화는 토를 생한다. 화를 토를 생한다.
그런데 화는 또 뭐? 화극금 그래. 봐요. 그러니까 화는 봐요. 화생토 해가 생해주죠. 근데 화는 또 뭐 한다 그랬죠? 화극금으로 금을 또한 뭐? 극한다. 금을 또한 극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화가 있으면 화가 있고 포항제철에 가면은 용광로가 있으면 용광로에 금이 어떻게 되죠? 녹아버리죠. 이제 이해갔나요? 그 화 극금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화가 금이 만약에 재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재물이야. 재물. 이 재물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화가 있고 금이 내가 화만 있고 금이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반드시 금이 있어야만 용광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용광로 입장에서는 금은 이게 뭐예요? 지 할 역할이에요. 이거 재물이에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점차로 보태 나가는 거예요. 살이 자꾸 붙어 나가요. 이 오행의 개념을 빨리 이걸 터득을 해놔야 점차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나중에 이제 사주를 풀 때 사주가 내 사주라는 게 이제 목화토 금수 오행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 오행이 올해는 무엇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올해는 무엇을 만나느냐. 이 오행의 글자들이 올해는 어떤 글자들과 올해는 이제 무술년이잖아요, 그죠? 그 무술년이라는 걸 만났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적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화는 토를 생하는 반면 뭐 금을 극한다. 토는 다시 토생금, 토는 금을 생하고, 그러나 토는 뭐를 극한다? 수를 극해. 왜냐하면 자, 물은 내가 이제 물이야. 김 선생이 물이야. 물이 흘러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흙이야. 이게 딱 막았어. 그러면은 내가 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막고 있는 거지. 극하는 거지. 그러니까 봐요. 토는 뭐를 극한다고? 수를 극하는 거예요. 대신에 토는 뭐를 생한다고? 금을 생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봅시다. 자, 금이 이제 광산을 한번 볼까요? 금 광산이 있으면 그 광산이 금만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럼 뭐가 있죠, 그게? 흙이 덮여 산이 있죠, 그죠? 그래서 덮여 바로. 그러니까 토생 금이죠. 안 그러면은 금이 드러나 있으면은 다 누구든지 다 훔쳐가죠, 다 가져가죠, 그죠? 이게 흙이 덮여 있고 있으니까, 그죠? 흙이 덮여 있으니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생금이요. 그리고 토극수다. 이거 아셨죠? 그 다음에 또 금을 봅니다. 금생수라고 그랬어요. 금생수. 자, 이 석간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 차요, 안 차요? 돌이 차요. 돌은 찬 기운이에요, 돌. 그 찬 기운이 응축되면은, 찬 기운이 응축되면은 습기가 일어나요. 그 습기가 계속 모여. 그럼 뭐가 돼? 물기가 되겠죠. 그 물이 돼서 그게 자꾸 합쳐지면은 뭐예요? 이제 시냇물로 가고 계곡물로 가고 한강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돌이 뭐를 만들어냈어요? 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자연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를. 그러니까 찬 기운은 이 차가운 기운이에요. 돌은 차가운 기운이에요. 그 차가운 기운이 모이면은 그 습기가 나오죠. 습기, 그죠? 그 습기에 의해서 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금생수, 금은 수를 생한다. 금생수. 그런데 금은 또 뭐? 금금목, 목을 또 극한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 이게.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쇠를 갖다가 척 나무를 치면은 어떻게 나무가 잘라지죠. 그러니까 금극목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그렇게 해서 금극목이 된다. 다시 여기 돌아왔네. 수왔네. 수생목. 수는 목을 생한다. 이제 이해갔죠, 이거는? 그러면 수를 목하는데 수는 또 뭐를 극한다? 수극화. 불을 끄죠. 물은 불을 끄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상생과 상극이 있는데, 자, 이 원리 개념을 무조건 이거는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굳이 꼭 외우려고 안 해도 이거는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풀 때 올해가 어떤 오행적으로 어떤 해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주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내 사주에서 나쁜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올해가 좋은지 나쁜지 그죠?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오행의 상생 상극도는 그래 나중에 이제 사주를 관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다 이게. 그래서 오늘 반드시 한번 외워야 돼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보죠. 자,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목생부터 시작.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예, 이게 뭐예요? 상생, 상생이고 상극은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상극 오행의 상극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요거는 아주 굉장히 그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기본에 충실해라는 말은 이 기본을 놓쳐버리면 다음에 풀이가 안 된다. 이걸 충실히 이해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1쪽을 한번 볼까요? 21쪽. 여러분 노트는 22쪽이 되나요? 그러면은 오행 배속도라고 써놨죠, 그죠? 자, 오행 배속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행을 짝 뺐자요. 그러니까 짝 지어 놨다라는 거. 오행을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오행은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짝을 거기다 다 지어 놓은 거예요. 오행을 보면은 그래서 목, 화, 토, 금수가 있는데 그걸 오행을 목, 화, 토, 금수를 방위로 만약에 본다면은 목은 동쪽이고 아까 쭉 설명을 했었죠. 예. 목은 동쪽이고 화는 남쪽이고 토는 중앙이고 금은 서쪽이고 북은 수는 북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천간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간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보면은 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천간 십간이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 방위도 표현되고 지지도 표현되고 또 별과 계절과 이게 쭉 표현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 금수에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운을 다 배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중간중간 한번 띄어서 가볼게요. 중간 보면 오색 있죠. 오색. 네. 그럼 오색 보면은 목은 청색이고, 그죠? 화는 적색이고, 토는 황색이고, 금은 백색이고, 수는 흑색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오미, 그 밑에 보면 오미, 5가지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은 어떤 맛이냐면 산맛, 신맛이라는 거죠. 신맛, 목은. 그리고 화는 쓴맛, 고라, 쓴맛이라고, 쓴맛. 그리고 토는 단맛이라고. 그리고 금은 매운맛이라고, 매운맛, 신맛. 매운, 신라면 그러죠. 그것도 신라면, 매운맛. 그 다음에 수는 짠맛이라고, 짠맛. 짠맛. 자,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을 오행을 다 이렇게 배속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배속을 시킬.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올해 좋은 길한 방향이 올해가 만약에 이제 내가 올해 필요한 기운이 뭐냐면 목의 기운이다 이게 목의 기운. 그 목의 기운인데 목의 기운이 들어왔다 이게. 그러면 그 목의 기운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음식으로 말한다면 목은 무슨 맛이라 그랬죠 아까? 목은 신맛. 그래 신맛이다. 그 목은 그러면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동쪽이다. 이제 이해 가나요?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오행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배속을 시켰으니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럼 그 밑으로 쭉 나면 오장을 한번 볼게요. 오장. 목은 간을 말해요. 이 간은 목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은 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간. 그래 간. 예를 들어서 올해 목이 굉장히 안 좋은 해야. 목을 굉장히 심하게 극을 당하는 해야. 목이 심하게 극을 당하고 또는 심하게 목이 힘이 없어지는 때야. 이럴 때는 오장육부로 따질 때에는 어디가 손상이 안 좋다는 거죠? 간에 안 좋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그 밑에는 읽어보시고 표현을 다음에 또 이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배속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자, 오행은 그래서 표현의 방식을 음양은 어떻게 하죠? 변화의 원리라 그랬고요. 오행은 표현의 방식.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들끼리는 다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 잠깐 쉬었다가 사주의 기본 구조를 한번 보죠.